2018년도 첫 특강으로 찾아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저는 토스의 신 김설아입니다. 자, 2018년도 첫 특강이지만요. 토익 스피킹이라는 그 시험 자체가 뭐 해가 지난다고 해서 시험 출제의 트렌드가 바뀐다라든지 뭐 시험 유형 자체에 대폭 변동이 있는 그 시험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늘 해왔던 것처럼 1월 달에 출제됐었던 것들을 기반으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응시를 하셨더라면 가장 혼자 고군분투하면서 힘들어하셨을 법한 문제들을 기반으로 한 세트를 심층적으로 풀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떤 세트들이 나왔는지 먼저 한번 보실까요? 자, 그 주제들은 익숙한 주제들이 많이 보이실 거예요. 자, 1번에서는 ARS 안내문, 관광 안내문 둘 다 우리가 많이 봤었던 실존하는 유형들이죠. 자, 파트 2에서는 주방인데 우리가 집에서의 그 주방에서는 많이 봤을 거예요. 근데 식당 영업점에서의 주방이 나온 경우 그 주방의 용품들이 좀 명칭들이 어려운 것들이 많이 나와요. 자, 그 용품들을 일일이 설명할 필요가 없다고 그랬었어요. 명사를 일일이 지칭한다고 해서 점수를 더 많이 주는 게 아니라 명사의 상태라든지 사람의 상태라든지 그 위치 묘사가 훨씬 더 텍스트 타입의 수준을 높여줄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자, 이따 그림을 보시면은 더 이해가 잘 되실 거고요. 파트 3에서는 자, 음식이라고 제가 막연한 주제를 써놨는데 음식도 다양한 소재들이 있죠. 식당이 나올 수도 있고 점심 식사에 대해서도 나올 수 있고 아니면 어떤 특정한 음식의 종류에 대해서 물어보는 경우가 있다 그랬었어요. 자, 이거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토익 스피킹에서 굉장히 자주 나오는 소재들이 있어요. 자, 그 출제자분들이 그 음식을 좋아하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자주 출제가 되는 두 가지가 있죠. 사탕. 자, 다 이제 하나같이 몸에 안 좋은 것들인데 그다음 아이스크림. 자, 두 가지인데 오늘은 두 번째 아이스크림. 사탕이랑 아이스크림 거의 매달 한 번씩 출제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 아이스크림에 대한 문제 한 세트 풀어보시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 행사 일정표인데 우리가 평소에 풀어봤었던 그 일정표의 그 비고란들 있잖아요. 제 비고란이 나오는 경우에 그것들을 내용어들을 기반으로 기능어들을 삽입해서 문장으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되게 어렵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자, 그 비고란에 좀 특이사항이 반영되어 있었던 표를 한 세트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트 5는 가격 인상인데 자, 요 유형은 처음 보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마요. 가격 인상이 어떤 가격이 인상된 거냐면은 그 영업점의 입장에서 납품을 받는 어떤 업체가 있을 거란 말이죠. 영업점의 성격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납품업체에서 우리가 공급을 받는 납품을 받는 그 물건들의 가격들이 인상됐을 때 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가 그 대안을 제시를 해줘야 되겠죠. 자, 거기에 대한 두 가지 대안 이따 확인해 보시고요. 자, 회사라는 테마가 빈출 테마는 맞죠. 자, 테마에서도 그 안에서도 굉장히 여러 가지 유형으로 나뉘는데 자, 이번에는 의사소통 템플릿을 활용해야 됐었던 문제를 한 세트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의사소통 문제는 아닌데 그거를 기반으로 우리가 응용해 볼 수 있을 법한 그런 한 가지 문제가 출제가 됐었습니다. 자, 난이도는 최상이라고 돼 있죠. 새해 1월 첫 특강부터 난이도가 꽤 높은 것들을 선정해 봤는데 자, 여러 가지 신규 세트들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ARS 안내문. ARS 안내문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유형이라도 여러분들한테 늘 설명드리죠. 자, 왜 가장 좋아하냐면은 내용이 재밌어서가 아니라 제가 설명드리기 쉽기 때문이에요. ARS 안내문 하면은 굉장히 정형화되어 있는 멘트들이 정해져 있어요. 지정돼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숫자를 눌러주세요라는 디렉션들 자, 거기 항상 나오죠. Please press 9. 자, please는 요청의 의미를 갖고 있는 부사이기 때문에 기능어가 아니라 내용어에 해당되기 때문에 최우선으로 강세를 줘야 되는 애죠. 자, 읽어보세요, 여러분들. 9번을 눌러주세요. Please press 9. 해보세요. Please press 9. 자, 숫자는 변동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었고요. 자, 숫자는 다 잘 읽으실 텐데 0이 나오는 경우 좀 주의를 해주세요. 0. 자, 우리가 거의 유일하게 알파벳 Z로 시작하는 거를 읽어야 되는 순간들이 숫자 0을 읽을 때 많지가 않아요. 그리고 시작하는 단어 자체가 별로 없어서 zero라고 해야 되죠. 자, zero는 한국어 자음으로요. 해당되는 게 없는데 지읒과 시읒 사이의 발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해보세요. zero. Please press 0. Please press 0. 아시겠죠? 자, 0이 나와도 잘 말씀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많이 나오는 게 상담원과 연결하기 위해서 아니면 어떤 목적이 있으면은 기다려주세요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죠. 자, 왜 기다릴까요? 끊지 말고 대기하라는 얘기겠죠? Please stay on the line. Please stay on the line. 끊지 말고 대기해 주세요. 자, stay가 뭘로 변형되는 경우가 있죠? remain이라는 동사로 변형되는 경우가 있다 그랬었죠? 자, 읽어보세요. remain은 음절이 두 개이기 때문에 조심해야겠죠. stay는 한 음절이라서 틀릴 일이 없는데 자, remain은 어디다 주셔야 돼요? 뒤쪽에다 주셔야 되죠. remain 뒤쪽에 please remain on the line. Please remain on the line. 자, ARS 하면은 나오는 멘트들은 그냥 외워버리세요. 이거를 그냥 고지고대로 단어 하나하나 외우라는 게 아니라 그 멘트들의 느낌을 외우시라는 거죠. 강세를 어디다 주는지 어떤 멘트들이 출제가 됐는지요. 자, 그 다음에 자, 요 부분도요. Leave a message 하면은 메시지를 남긴다라는 얘기죠.
자, 상당히 어려워요. 요거를 우리 제대로 발음했다면은 여러분들 어렵다고 느껴지시는 게 맞는데, 자, leave 할 때 뭐 우리가 유의해야 되죠? 장음으로 처리를 해주셔야 되죠. 장음 모음. 자, 뭐랑 구분해야 돼요? 살다 할 때 live랑 구분해야 돼요. 자, 보통 두 가지를 그냥 혼용해서 쓰세요. 그래서 live 할 때 짧게, I는 제가 대체적으로 짧은 모음이라 그랬어요. live, 살다 할 때 live. 그 다음에 떠나다 혹은 남기다 할 때는 어떻게 해요? leave, 한 3배 정도 길어야 돼요. 해보세요, 여러분들 직접. leave, leave a message. leave a message. 자, 메시지도요. 이름절에다 안 주고 뒤에다 주면 어떻게 들린다 그랬죠? 마사지처럼 들릴 수도 있다 그랬었죠? 철자가 다르긴 한데, 자, 보통 철자도 철자지만 강세로도 구분이 돼요. 자, 뒤에다 주면 마사지, 앞에다 주면 메시지. 자, 어떻게 전달할 건지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세요. 자, 이름절도 선택을 해야겠죠? message, message. Please leave a message. leave a message. leave a message. 메시지를 남겨주세요. 자, 그 다음에 ARS의 또 첫 시작은 자, 매번 반복되는데 thank you for, 자, 연락 주셔서 감사합니다. contacting, 딱 두 가지 단어라 그랬었어요. contacting, 자, 혹은 뭐예요? calling. 자, 둘 중에 하나 알죠? 자, calling 나오면 뭐 운이 무지하게 좋은 케이스고요. contacting 나오면은 심혈을 기울이셔서 준비 시간 동안에 이름절에 넣겠다라고 계속 의식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다시 한번 contacting. 자, 이거 왜 빨간색 단어로 칠해놨을까요? 사람들이 대부분 이음절에다가 잘못 주기 때문이겠죠? contacting 하면 감점과 함께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안 되니까. 자, 이름절에 다시 한번 contacting. Thank you for contacting. Thank you for contacting. 그 다음에 영업점의 이름이 나오겠죠? 혹은 종류. 자, 오늘은 어디에다 전화를 건 상황이냐면은 runs automobile repairs네요. 자, 자동차 수리점 센터에 전화를 한 상황이네요. automobile repair. automobile repair. 자, repair 할 때 뒤쪽에, automobile 할 때 앞쪽이죠. 이상한 데 주시면 안 돼요. 자, 해보세요. 자동차 할 때 automobile, 그 다음에 repair 하면 수리. 자, 자, re라는 특수동사로 시작될 때요. re 자체는 그냥 다시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쪽에 강세 주는 경우 거의 없다 그랬었죠. 보통 뒤쪽이야, 전부 다. repair, 뭐 remove, redo, 전부 다 뒤쪽에. reschedule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 다음에 그 ARS에 해당되는 우리 멘트들이나 단어들은 좀 정리를 한 것 같은데, 자, 나머지 단어들 좀 볼게요. 자, unfortunately 하면 제가 해석을 어떻게 하라 그랬죠? 불행이더라고 해석하면 안 된다 그랬었죠. 안타깝게도, 유감스럽게도, unfortunately. 자, 유감스러울 일이 전화해서 뭐가 있을까요? 지난 특강에도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영업시간 이후에 전화했을 때요. 도와드릴 수가 없잖아요. You have called us after our business hours. 자, business hours. 이것도 우리가 수업 시간에 많이 연습했던 건데, 왜 연습할까요? 여러분들이 너무 길게 해석을 해요. 장음이 아니라 단음이에요. 짧게요. business가 아니라 business hours. 의미는 뭐죠? 영업시간이라는 의미죠. 줄여서 hours라고 쓰기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so all our operators. 자, 그리고 상담원을 일컫는 단어가 여러 가지가 있다 있었죠. 상담원 혹은 직원. 자, operators 또 뭐 있었어요? agent 있었고요. 자, agent. 그 다음에 자, 어려운 것들 personnel. 자, 직원이라는 의미죠. personnel. 자, 혹은 담당자라는 의미의 representative. 자, 그 네 가지가 계속 로테이션 돌아가면서 나오고 있어요. ALS 안내문에서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일반 안내문에서도 그렇고요. 자, 이번에는 이름절에 operators. All our operators are not available. 자, not은 당연히 부정어니까 강세 많이 주셔야 되고요. 자, 요 단어도 제대로 하셨다라면은 상당히 힘들어야지 정상이에요. available 할 때 자가 진단을 해보세요. 근데 V 할 때 윗니를 사용하고 계시는지 스스로 체크를 항상 해보세요. available, 입술끼리 양수음이 아니라 자, 순치음이에요. 자, 윗니가 아랫입술에 닿아야 되죠. available. not available. 강세는 나세요. not available at the moment. 지금 이 순간을 얘기하는 거죠. 자, 현재 영업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우리의 상담원들이 현재 여러분들을 도와드릴 수가 없습니다. 자, 해석을 하면서 읽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if you want to leave a message to a specific staff. 자, 뒤에 뭐가 더 있었네요. 자, 누군가에게 메시지를 남기기 위해서. 자, specific. 이것도 우리가 현강에서 OT 때 많이 연습을 했었던 단어인데 제가 이 단어를 이음절 강세 단어라고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들 항상 이쪽에 주더라고요. specific. 그런데 자, 왜 그런지 알 것 같아요. 자, 이 앞에 있는 S가 하나의 음절이라고 생각하셔서 그런 것 같거든요. 자, 자음 하나는 음절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스가 어떻게 음절이에요? 스가 아니라 스페. 이만큼이 하나의 음절이죠. 그럼 이 음절이 어디예요? C. 자, 이쪽이에요. 그러면은 이음절 강세 단어니까 specific이 되겠죠? 자, 지금 당장 해결하세요. 이 단어. specific. 의미는 어떤 특정한이라는 의미고요. specific staff.
specific staff, 어떤 지정된 혹은 정해져 있는 직원에게, 특정한 직원에게 메시지를 남기고 싶으면은 자, 어떻게 하라고요? 1번을 눌러주세요. 혹은 뭐 몇 번을 눌러주세요. Please press 9. 오늘은 숫자 9번이라고 돼 있네요. 자, 마무리 지어볼까요? If you prefer to schedule an appointment. 자, schedule an appointment 하면은 의미를 또 해석을 하면서 읽어야 되는데 예약한다라고 해석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자, 예약이라고 해서 reservation이라는 단어를 항상 기다리고 있으면 안 돼요. 시간 약속하는 거는 appointment라고 또 수업 시간에 설명 잠깐 드렸었죠. appointment, schedule an appointment, make an appointment. 전부 다 시간 약속을 잡다, 예약을 하다. For repairs, 수리를 예약하고 싶으시면은 자, 어떻게 하라고 돼 있어요? 마지막 direction, please stay on the line. Please stay on the line. 끊지 말고 대기하여 주세요라고 돼 있죠. 자, ARS의 아주 전형적인 지문 중에 하나였습니다. 자, 매달 출제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관광 안내문. 관광을 갔을 때 이제 안내문인데 관광 안내문은 뭐 관광지에 대한 소개도 해주고요. 유의사항에 대해서 얘기하는 경우들이 많죠. 자, 오늘은 어디를 방문했냐면은 History Museum이네요. 자, History 할 때, 자, 요게 명사로 나올 때랑 그리고 형용사로 나올 때랑, 자, 형용사로 나올 때는 어떤 의미를 쓰니까 유적지라는 의미로 많이 쓰이겠죠? 자, 예를 들어 강세를 구분을 못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자, 이해가 돼요. 왜냐면 어렵기 때문에. 자, 명사할 때는 앞쪽이에요. 하면 돼. History. 해보세요. History, history. history가 아니라 뜨예요, 뜨. 엄밀히 말하면 뜨.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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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istory. 그 다음에 형용사일 때는 historic 해야 돼요. 이동을 해요, 강세가. 제가 어원이 같다라고 강세 규칙이 항상 동일하지는 않다 그랬었죠. 동일한 경우도 있는데 바뀌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단 말이죠. 자, 어떻게 변형해 주셔야 돼요? historic, historic. 형용사일 때 historic. 그 다음 명사일 때 history 하셔야 되죠. history 기억해 주세요. history museum. 자, museum도 조심해야 돼요. 잘못하면 이음절에 주는 경우가 있는데 자, 아니고 자, 이쪽에 이음절에 자, 해보실까요? 박물관 museum. museum. history museum. 자, 오늘 방문한 자, 관광을 하게 될 장소이죠. 자, 이 장소는 어떤 장소냐면요. one of the best tourist attractions. one of the best tourist attractions. 자, tourist attractions 하면은 관광 명소. 최상급은 어떻게 해야 돼요? 강세를 2배 이상 줘야 된다 그랬었죠. 의미 자체가 굉장히 세잖아요. 강조에 해당된단 말이죠. One of the best tourist attractions in the world. in the world. 자, 이 단어가 나오면 여러분들 고생길이 훤하게 이제 보이는데 R과 L이 동시에 나올 때 자, 요거는 작정을 하고 낸 거예요. 자, world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발음하기 가장 힘든 단어 중에 하나예요. 왜냐? R과 L이 동시에 오는 그 경우가 그런데 그거는 또 잘하시더라고. 소녀 한번 해보세요. 우리 수업 시간에 많이 했잖아요. 소녀, girl이라고 하죠. 자, 그걸 그대로 반영시키면 돼요. 쟤만 world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소녀 하듯이 똑같이 혀가 안으로 말려졌다 얼른 차고 나와야 돼요. world, world, world 하면 안 되고 world, in the world. 자, 3개 좀 어려운 거 인정. 자, 그 다음에 during this tour. 자, 이번 관광에서는요. You'll be able to enjoy. 자, enjoy 할 때 뒤쪽에 사실 이것도 빨간색으로 칠했어야 되는데 하도 틀리신 분들이 많아서 amazing monuments. amazing monuments. 자, monuments 할 때 요거 자체는 앞에 왜 색칠 안 해놨어요? amazing이란 강화 형용사 때문에 그렇죠? 얘가 워낙 세기 때문에 이거 묻힌단 말이에요. enjoy amazing monuments.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것 같은데요. 자, 하나, 둘, 셋. 3개 이어지는 형식이죠. ancient relics. ancient relics. 자, ancient relics. 그 다음에 beautiful potteries. beautiful potteries. 자, potteries. 도자기 할 때 potteries예요. T가 왜 소리가 안 나죠? 모음 사이에 있잖아요. potteries. 이렇게 읽지는 않겠죠? potteries. beautiful potteries. 자, 그 다음 고대 유물. 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If you have any questions about the tour. 자, 그리고 질문이 있으시면요. 자, press. 자, 누르세요. 앞에 뭐 please 같은 부사가 없으면은 자, 내용 자체가 강세를 받죠. press the red button. press the red button. 자, 이 단어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성문 폐쇄음이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성대가 닫혔다가 열리면서 소리가 나는 것을 성문 폐쇄음이라고 그랬죠. 자, button 해보세요. button. button 하면 안 돼요. 원래는요. button. button. 자, T가 N에 동화돼서 소리가 안 나게 되는 현상. red button. red button. 자, 다시요. 아이고, 잘못했는데 다시. the red button. the red button. 자, red도 줘야죠. 얘는 형용사니까 버튼을 수식하니까 강세를 줘야겠죠. 자, 어디에 있는 on the remote controller provided. on the remote controller provided. 제공된 리모컨에 있는 빨간색 버튼을 눌러주세요. 뭐 하고 싶을 때 질문이 있으시면은 그렇게 하라고 안내사항을 주는 거죠. 자, 관광 안내문이었고요. 그 다음에 자, 그림으로 이동할게요. 주방. 자, 주방을 영어로 뭐라 그래야 하는데 kitchen이죠. 자, kitchen 할 때 발음 잘 해주세요. 자, 이게 뭐 발음을 뭐 신경 쓸 게 있나요?
모음이 길이 있잖아요. 근데 kitchen 짧게 해야 돼요. kitchen 이래야 대부분 들어본 kitchen 아니라 kitchen. 춘 뒤에가 춘데레 할 때처럼 kitchen. kitchen. This picture seems to be taken at a kitchen 되겠죠? 집에서의 주방만 주방이나요? 그렇지 않아요. 식당에서의 주방도 kitchen 똑같이. 자, 그 다음에 사람이 뭐 이 정도는 셀 수 있을 것 같은데 4명 정도. 아이고 여기 가려져 있는 사람까지 5명인데 크게 중요하진 않죠. 숫자는요. 숫자 틀렸다고 뭐라 하진 않아요. 이걸 여러분들 400명이라고만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자, 4명의 사람이 있습니다. There are 4 people in the picture. There are 4 people in the picture. picture 할 때도 단으면 짧게요. picture 이거 좀 하지 마세요. picture가 아니라 picture. picture. 자, 주방도요. kitchen. kitchen 짧게요. 짧게. 그림 이렇게 하고 싶지 않잖아요. 그림 짧게 picture. picture. 자, 그 다음에 계절명사 넘어갈까요? 자, 누군가를 우리가 지정을 해야 되는데 자, 여기 잘 보이는 요 남성분에 대해서 묘사를 해볼게요. 자, 이분께서 뭘 입고 있냐면은 저희 이제 조리복이라 그러는데 조리복을 지칭하는 딱히 전달하기 쉬운 명사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apron이라고 했어요. apron. apron 하면 앞치마이죠. 자, 꼭 여기에 둘러야지만 앞치마가 아니라 자, 밑에 두르고 있는 것도 앞치마. 자, 강세 발음이 더 중요해요. apron. apron. 들으셨어요? 근데 뿌예요, 뿌. 된 소리로 apron. apron. 자, 흰색 앞치마를 메고 있습니다. 가볼까요? The man on the right is wearing a white apron. The man on the right is wearing a white apron. 흰색 앞치마를 착용하고 있습니다. 자, 외모 준수합니다. 자, 우리 뭐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스텝들. is very good looking. is very good looking. 자, 나이대 자세히 보니까 30대인 줄 알았는데 자, 조금 주름이 짜글짜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자, 숫자 변경했어요. mid 60s. mid 60s.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한테는 자, 60대. 저와의 그냥 약속이었었죠. 젊으신 분들은 30대. 통일을 하세요. 가서 한참 45초를 나이 묘사하는데 낭비하고 있으면 안 된단 말이죠. 자, 둘 중에 하나 전화해서 그 소신 있게 발언하시고요. 그 다음에 he's holding noodles in his hands. he's holding noodles in his hands. 손에 면을 들고 있습니다. 자, 그 명칭을 모르면 어떻게 하면 돼요? 이게 면인지 아닌지 잘 안 보인다. 혹은 명칭을 모르겠다. 제가 something도 영어라 그랬었죠. 무언가라는 것도 활용을 해주세요. 무언가를 손에 들고 있습니다. 행위 묘사를 했다라는 사실 자체가 중요하지 명사를 맞추면 좋죠. 근데 이거를 명칭을 못했다고 해서 그거 자체만으로 감점 요인이 되진 않습니다. 자, 한번 해볼까요? He's holding something in his hands. 내가 면을 영어로 모른다는 전제예요. He's holding something in his hands. 자, 복수를 쓴 이유는 양손을 들고 있을 때 디테일을 살려주는 묘사를 했었죠. 자, 다음 사람을 이용할게요. 자, 옆 사람 뭐 다 비슷비슷한 행동을 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자, 중간에 있는 이 남자. 자, 유난히 눈에 띄는 이 남자에 대해서 자, 역시 똑같은 옷을 착용하고 있어서 apron이라고 했어요. 근데 동일한 유니폼 같은 것들을 착용하고 있을 때 좀 난감하죠? 했었던 거를 또 해도 되나요? 자, 하는 대신에 끝에 이런 거 좀 붙여보세요. 그래야지 자연스럽게 연계가 되죠, 내용이. as well 하면 역시 또한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죠. 자, 그러면 붙여서 한번 가볼게요. The man in the middle is wearing an apron as well. The man in the middle is wearing an apron as well. 역시 중간에 있는 남자도 apron을 착용하고 있습니다. 자, 앞치마였고요. 자, 머리 묘사 두 번째 사람은 이것도 저와의 약속이었었는데 머리 묘사를 하기로 했었죠. 자, 남성도 머리 묘사 할 수 있죠. 자, 색상을 세분화해서 dark를 붙이면은 dark가 brown 자체를 수식해주는 단어가 됐었죠. 형용사를 2개를 어순대로 나열해서 쓸 수 있다는 것도 자, 능력에 해당이 됩니다. He has dark brown hair. He has dark brown hair. 어두운 갈색 머리를 갖고 있고요. 모자를 또 쓰고 있는데요. 자, 모자를 착용하고 있다는 wearing으로 받으셔도 돼요. He's wearing a hat. 아무 문제 없어요. 의사소통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데 모자 같은 것들 수거를 되게 많이 사용한다 그랬었죠. 대체적으로 딱 2가지예요. 모자 그리고 가방. 자, 그것만 기억하세요. 자, 모자는 어떻게 해요? He also has a hat on. 자, also 빼고 해볼까요? also는 강조하니까 he has a hat on. He has a hat on. 자, 모자를 쓰고 있다. on 하면요. 여자할 때 해보세요. 자, 여자할 때 대명사만 바꾸면 되죠. She has a hat on. She has a hat on. 자, also를 붙였어요. 앞에 이미 뭔가 묘사를 했기 때문에 also를 붙여놓은 거예요. He also has a hat on. 모자도 쓰고 있습니다. 자, 해석을 하면요. He also has a hat on. He also has a hat on. 자, 기억을 해보세요. 모자만큼은요. 소리내서 하세요. 그리고 제가 소리낸다고 해서 여러분들 머릿속에 저절로 들어가진 않아요. 자꾸 연습을 하세요. 소리내서 He has a hat on. He has a hat on. 자, 아주 기본적인 인상 차기에 대한 묘사이죠. 자, 그리고 자, 이분께서 하고 계시는 게 손에 또 뭔가를 큼지막한 걸 들고 계시는데 자, 저걸 뭐라 그러죠? 주방에서 많이 볼 법한 아이템 중에 하나이죠. 트레이라고 하시면 돼요. 트레이. 뭐야? 쟁반이죠. 쟁반. tray. He's looking at a tray in his hand. He's looking at a tray in his hand. 손에 들려있는 쟁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억지로 쓴 게 아니라 실제로 바라보고 있네요. 보고 있습니다.
주방이라고 해서 뭐 요리를 한다, 뭔가를 하고 있다, 뭐 대단한 주방과 관련된 표현들을 하실 필요는 굳이 하면 좋죠. 그런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장소에 따라서 다 다변화해서 준비해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자, 물리적으로 시간적으로 힘들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여러분들 역량 내에서 동사를 빨리빨리 선정을 해주셔야 돼요. 우리가 확보하고 있는 게 그렇게 적지도 않아요. 뭐 서 있다, 앉아 있다, 손에 들고 있다, 바라보고 있다. 자, 충실하게 써주시고 거기에 플러스 알파 내가 그 주제에 연관이 있는 어떤 플러스적인 행동 묘사를 할 수 있다면은 붙이면은 그거는 좋다 그랬었죠. 자, 45초라는 시간 안배도 잘 지켜주셔야 되고요. 자, 배경 묘사. 배경에는 주방 하면 뭐가 있을까? 주방 용품들이 이제 문제인데 자,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 이 시험에서 문제를 보자마자 일단 심리적 부담감을 안고 준비 시간을 이제 시작하실 거예요. 자, 이 배경을 제가 한 번에 덜어드릴 수 있을 만한 그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을 만한 단어를 찾아드렸었죠. 자, 수업 들으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하나하나 명칭을 다 대고 있을 필요 없어요. 뭐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저것도 있다. 자, 그렇게 하면 좋지만 저걸 다 묶어서 뭐라고 하신다고요? 결국에는 주방용품이라고 그랬었죠. Kitchen appliances. Kitchen appliances. 자, kitchen을 여기서 또 길게 하지 말고요. 짧게 kitchen, kitchen, kitchen appliances, kitchen appliances. 아이고, 좀 배가 아파요. 여러분들 배가 아파야 돼요. 자, 힘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자, 앞쪽에 자, 이름절 강세 kitchen appliances, kitchen appliances, appliances. home appliances 하면 뭐죠? 가전제품 얘기하죠. 여기서는 주방제품, 주방에 있는 용품들. 자, 그러면 문장에 또 삽입을 해볼게요. 배경에는 이런 것들이 보입니다. 주방용품들이 보입니다. In the background, I can see some kitchen appliances. In the background, I can see some kitchen appliances. 자, 그리고 또 묘사할 거 뭐가 있는지 빨리 찾아내야겠죠? 우리가 만들어내면 돼요. 없는 걸 만들어내지 말고요. 자, 내 눈에 그렇게 보인다. 자, 여기 네모난 게 뭔가 벽에 매달려 있는데 자, 시계인 게 틀림없습니다. 자, 해볼까요? 시계가 어디에 있어? 시계 자체를 묘사하는 거는 별로 큰 임팩트는 없다 그랬었죠? 시계라는 말은 레벨 2, 3에서도 구사할 수 있는 단순한 명사예요. 그런데 자, 이 시계가 어떤 상태에 놓여져 있다는 상위 레벨에서 구사할 수 있는 표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I can also see a clock hanging on the wall. I can also see a clock hanging on the wall. 자, 벽에 매달려 있겠죠? 자, 시계가 뭐 공중부양을 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hanging on the wall. 자, 벽에 매달려 있는 물건들 잘 활용을 해주세요. 대부분 뭐가 매달려 있죠? 시계 아니면은 모니터 화면 내지는 그림이 보통 매달려 있죠. 매달려 있는 것들도 정해져 있죠. 자, 그다음 분위기 묘사는 자, 우리 늘 하던 대로 자, 그런데 자, overall 하고 나서 너무 대충하지 마시고 쉬세요. 연결어 뒤에는 원래 쉬시는 게 맞아요. 전반적으로 하고 쉬셔야 돼요. 자, 우리말로 전반적으로 overall 충분히 쉬시고 overall 이것 때문에 시간 모자라지 않아요. It looks like a typical day at a kitchen. Overall, it looks like a typical day at a kitchen. Overall, it looks like a typical day at a kitchen. 주방에서의 어떤 보편적인 하루가 되겠습니다. 자, 늘 보편적인 하루이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파트. 자, 오늘의 주제가 뭐라고요? 음식 안에서도 자, 자주 나오는 빈줄 소재 아이스크림이 오늘의 주인공이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자, 아이스크림, 그 다음에 캔디. 자, 요것들이 이제 음식이라는 주제 안에서의 양대 산맥인데, 자, 아이스크림. 자, 어떤 문제가 나올까요? 아이스크림, 캔디 하면 여러분들 뭐에 주의하셔야 되는 맛, 그 다음에 상점의 위치. 자, 둘 중에 하나 혹은 두 개 다 무조건 물어보게 돼 있어요. 자, 맛이랑 위치. 자, 두 가지 다 확보할 수 있을 법한 템플릿을 우리가 구성을 해놔야 되는데, 일단 문제를 좀 볼까요? 4번 문제. How often do you go to an ice cream shop? How often do you go to an ice cream shop? 얼만큼 자주 아이스크림 숍에 가십니까? 자, 문제 유형은 어디 있어요? How often에 있죠? 자, 이것도 제가 이제 문제 유형에 자꾸 줄치라고 수업 시간에 설명드리는데 이렇게 자꾸 하다 보니까 이런 소리가 나면 어떤 소리를 내야 되지? 이렇게 접근을 하시더라고요. 이거를 본인이 해석을 안 하고 하시면은 엉뚱한 템플릿이 나중에 돼요. 템플릿끼리 막 뒤섞일 수가 있거든요. 우리의 템플릿은 템플릿이고 일단은 해석을 하면서 본인이 어떤 문제라는 것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번역을 하셔야 돼요. 자, how often 어떤 의미예요? 얼만큼 자주라는 의미죠. 자, 뭐가 얼만큼 자주? How often do you go to an ice cream shop? 얼만큼 자주 아이스크림 가게에 갑니까? 자, 그래서 이제 질문의 유형은요. 활동에 대한 빈도수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긴 하죠. 얼만큼 아이스크림 가게를 자주 가십니까? 자, 얼만큼 자주 가는지에 대한 빈도부사 혹은 빈도부사 대체 표현을 쓰면 될 것 같은데 자, 지정해 놓은 템플릿이 또 있었었죠. 활동에 대한 빈도수를 물을 때 자, 그 의미를 알고 쓰세요, 여러분들. How often이라는 소리가 나면 이렇게 시작해야지. 그렇게 외우면 안 된다 그랬어요. 아무 의미가 없어. 나중에 응용을 못해서 그래요. 이 문제를 헷갈릴 수도 있고요. 자, 그러면은 자, 빈도수에 대해서 물었을 때 at least. 자, 굳이 해석을 하면은 최소한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죠. 최소한 얼만큼요? Once or twice a month on average. At least once or twice a month on average. 최소한 평균적으로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자, 그 시간 단위는 여러분이 정하세요. 뭐 아이스크림 가게를 뭐 일주일에 한두 번 드나 드시는 분들은 없을 것 같아서 제가 일반적으로 그냥 month로 바꿔놨어요. 잘 안 드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면 되죠? At least once or twice a year on average 하면 되죠. 전혀 안 간다. 이렇게 부정적인 태도로 답변하는 거는 토익 스피킹이라는 시험에서는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니라고 제가 첫 시간부터 많이 설명드렸었어요. 자, 현강에서도 그렇고요. 자, 왜 그렇다고요? 5번이랑 6번 뒤에 이어서 출제되는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아이스크림을 좋아한다는 전제하에 혹은 아이스크림 가게를 자주 간다라는 전제하에 질문을 주기 때문에 답변 간의 연계성이 없으면 최하점으로 시작된다고 말씀드렸었죠. 자, 해야 돼요. 이게 주제 자체를 거부할 수가 없어요. 나 아이스크림 안 먹는데요? 혹은 안 가는데요? 자, 절대 안 됩니다. 이 시험에서만큼은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 And how far is the nearest one from your home? How far is the nearest one from your home? 자, 여러분들 댁에서 가장 가까운 것은 유형이 어디 숨겨져 있나요? 여기 있네요. How far 하면은 얼만큼 멀리이긴 한데, 자, 얼만큼 멀리라고 했을 때 우리가 한국어로도 그렇잖아요. 얼만큼 멀리 있다고 킬로미터 수로 대답하나요? 혹은 미터 수로 대답하나요? 그렇지 않죠? 친구가 야, 너네 집에서 가장 가까운 베스킨라빈스가 어디에 있니? 얼만큼 머니 하면은 200km 정도 떨어져 있어. 아이고, 200km는 너무 적절한 예시가 아닌데 200m 정도 떨어져 있어. 이렇게 하진 않잖아요. 어떻게 얘기하시죠? 한 10분 정도 걸리는 것 같아. 혹은 뭐 걸어서 30분 정도 걸리는 것 같아. 보통 시간으로 대답을 하시죠? 자, 영어도 마찬가지예요. How far? 얼만큼 머니? 그러면은 자, 동사가 머릿속에 take, 시간이 걸린다라는 의미의 take가 떠올라야 됩니다. It takes about half an hour. 시간을 마음대로 지정하세요. 제가 시간까지 지정해 드린 건 좀 아닌 것 같고요. 자, 다만 30분이라고 얘기하실 때 30 minutes는 안 쓰신다 그랬었죠? 30 minutes로 잘 안 해요. half an hour 쓰세요. half an hour. 발음 조심하시고요. help가 아니라 도움이 아니라 half예요. 반, half. L 소리가 없어요. L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읽으시면 돼요. half an hour. half an hour. 자, 예를 들자면은 30분 정도 걸립니다. 가장 가까운 아이스크림 숍까지요. It takes about half an hour to get to the nearest one on foot. 자, on foot은 어디서 나온 건가요? 자, 이것은 갈 수 있는 수단을 얘기하는 거죠. 무슨 의미요? on foot, 발로니까 걸어서라는 의미죠. 자, by walking이라고 하지 말고 자, 걸어서는 수거를 쓰세요. on foot. on foot. 자, 제가 일부러 어휘력의 수준이라든지 표현력의 수준을 억지로 높인 것들은 별로 없다 그랬었죠. 억지스러운 표현들이 아니라 관용적으로 이런 표현들을 압도적으로 많이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생활에서 영미인들도요. 자, 이런 것들을 쓰시도록 제가 강력하게 권유를 드리는 것입니다. 자, on foot. 자, 발로 가는 거 싫어하세요? 그러면은 여러분 자주 쓰시는 교통수단 얘기하시면 되겠죠? 어떻게 하셔야 돼요? by bus. by bus. 지하철 좋아하시는 분들은 by subway 하면 되겠네요. 뭐 by taxi에도 좋고요. 자, 문장을 좀 읽어볼게요. It takes about half an hour to get to the nearest one on foot. The nearest one은 위에서 제가 그대로 드래그 해온 거예요. The nearest one. 위에 문제에 있는 것도 좀 인용을 해주세요. 문장을 빨리빨리 15초 내에 완성을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전략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5번. Are you satisfied with the menus at an ice cream shop in your area? 자, 만족도에 대해서 물어보네요. 자, 만족도. 자, 만족도. 대부분 우리가 그렇다라고 하는 편이죠. Are you satisfied with the menus? 자, 그런데 뭐에 대한 만족도예요? 메뉴에 대해서 만족하는 편입니까? 여러분들 동네에 있는 아이스크림 숍의 메뉴에 대해서 만족하시는 편입니까? 이유까지 얘기하세요. 시간 몇 초? 15초. 자, 고려하셔서 말씀하셔야 돼요. 자, 일단 그렇다고 대답을 할 건데 자, 어떻게 시작하면 되죠? 네, 저는 꽤나 만족하는 편입니다. 이거 위에 있는 거 그대로 Ctrl C, Ctrl B 해야 되겠죠? Yes, I'm quite satisfied with the menus at an ice cream shop in my area. 자, quite은 요 의미를 좀 유화시켜주기 위해서 붙여놓은 거예요. 그냥 A입니까? A입니다. 저보다는 A입니까? 네, 꽤 A입니다. 자, 꽤 제법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자, quite 많이 애용을 해주세요. pretty, quite 같은 것들 같은 의미죠. I'm pretty satisfied. I'm quite satisfied. I'm quite satisfied with the menus at an ice cream shop in my area. 자, 지금 또 이유를 간단하게 제시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15초니까 두 가지 정도 혹은 한 가지 정도. 자, 첫 번째. That's because, 왜냐하면요. That's because they have various types of flavors. They have various types of flavors. 이거 왜 우리 잘하는 거잖아요. 다양한 종류의 명사. 맛에 대해서 제가 치고 들어오는 문제들이 많다 그랬었죠. 어쩔 때요? 아이스크림과 사탕에 대한 주제가 나왔을 때요. Various types of flavors. 다양한 종류의 맛이 있기 때문에 만족합니다. 자, 뭐 한두 가지 맛을 파는 데는 없는 것 같아요. 뭐 어떤 그 좀 전문성 있는 특화된 매장 빼고는요. 대부분 여러 가지 맛을 파는 아이스크림 숍들이 많죠. 자, 그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그 메뉴를 지금 얘기할 건데 자, 그것도 제가 정해드리는 건 좀 아닌 것 같고 맛을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게 한 개쯤은 있으실 거예요. 선택을 해보세요. 시험장 가기 전에 미리 선택을 하세요. 그 자리에서 즉흥적으로 맛을 갑자기 우리가 명사로 얘기하려고 할 때 생각이 잘 안 나거든요. 자, strawberry 아주 기본적인 맛이죠. 그래서 몇 가지를 제가 그 선택권을 드릴 텐데 자, 이 안에 있으면 웬만하면 골라서 쓰세요. 자, 딸기 맛,
strawberry. strawberry. 자, 이상한 거 하지 마세요. 뭐 엄마는 외계인이다 아니면 뭐 레인보우 샤베트 다 안 되고요. 딸기, 그다음 보편적으로 맛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법한 것들 있죠. 초콜릿 같은 것들. 초콜릿. 그다음에 자, 바닐라도 괜찮아요. vanilla. vanilla. 자, 그 세 가지 기본 맛 정도요. 자, 미리 알아놓으세요. 그들 중에서 among them, I like strawberry ice cream the most. I like strawberry ice cream the most. 저는 딸기맛 아이스크림 가장 좋더라고요.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 그들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것을 얘기할 때 우리가 어떤 연결어를 쓰죠? among them을 항상 붙였었죠. 소리 내실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전치사 뒤에 them이 오면은 them 이렇게 정타로 발음 안 한다 그랬었죠. 어떻게 해요? 비듬할 때 듬. 좀 더럽긴 하지만 듬. 비듬할 때 듬. among them, I like strawberry ice cream the most. 가장 좋아합니다. 자, 만족도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고요. 그의 이유와 함께 자 6번 사실 이것 때문에 하는 거나 다름없는데 자 3개 중에서 하나 택하라는 문제가 나왔을 때 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으시면 안 됩니다. 자 3개 중에서 하나를 고르시면 돼요. 그런데 분명히 있어요. 셋 중에 답이 없는 경우는 있고 자 솟아날 구멍이 어딘가에 있을 텐데 자 어떤 것을 선택하시라고요? 그것도 문제의 유형에 따라 조금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 시간 세이브 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법에 관련된 보기가 하나쯤은 거의 있어요. 자, 제가 항상이라는 안 써요. 항상은 아니지만 거의 있어요. 자, 여태까지 출제되었던 것들을 기록으로 제가 통계를 내봤는데 80%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수업 시간에도요. 자, 뭔가 시간 세이브 할 수 있을 만한 것들을 고르면 뭘 쓸 수 있어요? 시간 세이브 템플릿, 시간 낭비 템플릿을 우리가 쓸 수 있단 말이죠. 시간 관리 템플릿이라고도 부르고요. 자, 그럼 우리끼리 그냥 정해놓은 네이밍인데 자, 문제를 볼까요? If a new ice cream shop opens in your area, what would be the most important factor when you buy ice cream there? 자, 만약에 여러분들 동네에서 새로운 아이스크림 가게가 오픈을 한다면요. 자, 아래의 보기 중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자, 무엇일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이 아이스크림 샀을 때. 자, 보기 읽어볼까요? 첫 번째, number of flavors offered. number of flavors offered. 자, 우리가 아까 다뤘었던 맛에 대한 게 나오네요. 제공되는 맛의 개수. 자, 뭐 중요할 것 같긴 한데요. 자, 두 번째, friendliness of the staff. friendliness 하면 뭐죠? 친절함이란 명사이죠. 자, 무슨 ness. 끝에 전미사가 NESS 명사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recommendation from a friend. 자, 친구의 추천. 자, 이거 어디서 많이 본 듯한 느낌 아니세요? 자, 느낌이라고 얘기했어요. 누군가의 추천이라든지 아니면 누군가의 후기가 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걸 아낄 수가 있죠? 시간을 세이브할 수 있죠. 자, 왜요? 우리가 굳이 좋은 아이스크림 가게라든지 아니면 좋은 상품을 찾아서 열심히 검색을 하거나 찾아 나서는 행위를 안 해도 되기 때문에 시간 세이브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그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는 장점에 대해서 요거를 선택한 이후에 이유를 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선택을 해줘야 돼요. 내가 선택한 이게 어떻다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보통 제가 역으로 가면은 가장 문장 만들기가 쉽다 그랬었죠. 어떻게 해요? I think, 자, 내가 선택한 이거 I think the recommendation from a friend. 자, 그 다음에 위에를 보면은 조동사나 아니면 동사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쪽으로 이어서 얘기하면 돼요. Would be the most important factor. 그 다음에 뭐 시간이 되면은 왼절까지 같이 얘기해도 상관없겠습니다. 아이고, there는 빼야겠죠? 자, 그러면은 자, 이유를 제시해 볼게요. 만약에 친구들의 추천이 있으면요. If my friend recommends an ice cream shop. 자, 만약에 내 친구가 아이스크림 가게를 소개를 해주면요. 자, 어떤 일이 1차적으로 일어나죠? Save time. 자, 그 이전에요. 뭔가 프로세스를 좀 설명해 줄게요. 왜 시간 세이브를 할 수 있는지요. I can find a good place more easily. I can find a good place more easily. 좋은 장소라는 건 어디를 의미해요? 가게를 얘기하는 거죠. 아이스크림 숍을 이제 반복할 수 없기 때문에 자, place를 써줬어요. More easily. 더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I can find a good place more easily. 더 쉽게 아이스크림 가게를 찾을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자, 비로소 save time and energy. 시간과 에너지를 세이브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자, save time and energy는 우리가 이제 현강에서 첫 시간에 제가 쇼핑몰의 장점 혹은 온라인 스토어의 장점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자, 그것만의 장점은 아니라고 해서 굉장히 확장성이 좋은 자, 이유 중에 하나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자, 어떨 때 쓰신다고요? 이럴 때도 쓰시고 그리고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거에 대한 어떤 이유에 대해서도 쓰실 수 있으셔야 돼요. 교통수단이란 주제 자체가 출제가 됐는데 여러분들이 어떤 교통수단을 주로 이용하십니까? 자, 뭔가를 선택하겠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자, 빠르기 때문에 그래서 save time and energy. save time and energy. 혹은 자, 인터넷으로 뭔가를 했을 때 혹은 휴대폰으로 뭔가 했을 때 뭔가 일 처리를 빠르게 할 수 있잖아요. 어떤 기술을 사용했을 때의 장점도 save time and energy. save time and energy. 시간과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특히 잘 기억을 해두세요. 자, 범용성이 아주 좋은 문장. 자, 그 다음에 그래서 결론은 뭔가요? 제가 시간 낭비를 안 해도 됩니다. 뭐 하는 데 있어서요? searching. 자, searching 하면 찾는 거라 그랬었죠? 이거 뭐랑 구분하셔야 되냐면은 doing searches랑 구분해야 돼요. do searches.
일반형으로는요. doing searches 하면은 검색하다라는 의미죠. 앞에 do가 있고 없고의 의미 차이도 있습니다. 자, searching은 그냥 찾는 거, 이렇게 찾아다니는 거. doing searches 하면은 검색을 하는 것 자체를 얘기하는 거죠. 인터넷 상으로요. 자, 달라요, 표현이요. 자, 여기서는 검색을 해야 돼요? 아니면 찾아봐야 돼요? 물론 검색을 하는 것 자체가 찾는 것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냥 searching이라고 쓰면 되겠죠. 그럼 가볼까요? 저는 시간 낭비를 너무 많이 하고 싶지 않습니다. I don't have to waste too much time. 제가 굳이 시간 낭비를 안 해도 될 것 같은데요. 친구가 이렇게 추천해줬기 때문에 searching for an ice cream shop. searching for an ice cream shop. 아이스크림 가게를 찾아다니는데 시간 낭비를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시간 관리 템플릿 그대로 제가 갖다가 따다 놓은 거예요. 새로 문장을 만든 게 아니라요. 자, once again. 그래서 I think recommendation from a friend is the most important factor. 그래서 말인데 친구의 추천이 됐다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시간 세이브와 관련된 요소가 맞았었죠? 자, 이런 것들이 꽤 많이 있어요. 보기에 잘 찾아보면은 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대부분 80% 이상이 여태까지 출제된 기록을 제가 직접 확인한 바 있습니다. 자, 꼭 외워주시고요. 시간 관리 템플릿. 자, 그 다음에 행사 일정표. 자, 행사 일정 이런 거 나오면은 좀 숨이 막히죠. 자, 왜 숨이 턱 막히냐면은 자, 날짜가 다 달라요. 이런 것들을 다 하나하나 서술을 깔끔하게 처리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인데 자, 그래도 앞에 찰떡같이 뭐만 갖다 붙이면 돼요. 어떤 날짜에 할 때는 하루 24시간의 개념일 때는 on이라 그랬었죠. on. 자, 만약에 여기 날짜가 다 지워져 있고 June 달만 써 있다. 그러면 어떻게 변경해 줘야 돼요? 수반되는 전치사가 in으로 바뀌게 되죠. 큰 시간 단위일 때 달과 연도일 때는 in. 그다음에 자, 하루의 개념, 요일이라든지 날짜라든지 기념일 앞에는 뭐가 와야 되죠? on이 수반돼야 되죠. 자, on. 자, 세팅 됐고요. 그다음에 시간의 구간이 나와 있네요. 자, 구간 앞에는 앞에 항상 뭐야? 시간의 종류랑 상관없이 from A to B. 그 안에 시간이 삽입되면 된다 그랬었죠? 자, 예시로 몇 개만 좀 해볼까요? From 3 p.m. to 5 p.m. 자, 밑에 거 쭉쭉쭉쭉 소리내서 연습을 하세요. 시간 읽는 거 이거 은근히 연습 안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시험장에 가서 갑자기 얘기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입 밖으로 잘 나오지가 않습니다. 외국어 자체가 모국어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말이랑 하는 것들이랑 좀 느낌이 달라요. 그래서 항상 소리내서 연습을 하세요. From 8 a.m. to 10 a.m. 자, 하나만 더 해볼까요? From 1 p.m. to 5 p.m. 자, 최소한 시간 정도는 저와 동일한 스피드로 구사를 해주셔야 돼요.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옆에 비고란이 있네요. 비고란 나오면 제가 좀 긴장을 바짝 해야 된다 그랬었죠? 왜냐? 자, 이 안에 있는 것들은 완벽한 문장의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문장의 단위로 전달하기 위해서 내용을 중간중간에 기능어를 삽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난이도가 있는 표라고 제가 말씀드렸었어요. 자, 준비 시간 30초 동안에 그 화면을 잠깐 멈춰주시고요. 여러분들 30초 동안에 여러분들 숙지해야 될 것들 있죠. 소리내서 다 읽으시는 것도 괜찮아요. 하나의 방법이에요. 수업 시간에 우리가 그렇게 트레이닝하고 있죠. 자, 지금 하셔도 좋고요. 자, 그러면 30초가 지났다는 전제하에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 What's the first event in June and what date is it on? 자, 두 가지 문제가 보통 출제가 되죠. 한 문제예요. 두 가지가 있는데 자, what's the first event? 자, 주어를 우리가 잡아내야 되는데 the first event, 첫 번째 행사를 묻고 있네요. 그럼 눈이 어디로 가 있어야 돼요? 이쪽에 이미 가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what date is it on? 그리고 날짜가 언제입니까? 자, 날짜는 우리 아까 잘 갖고 닦아놨었죠? 자, June 4th. on June 4th. 자, 요거를 문장 단위에 삽입을 해주면 돼요. 자, 그러면은 가볼게요. 여기랑 여기. 자, 이쪽을 보시면 되는데 자, 문제가 화면에 안 나오기 때문에 아까 주어를 잘 드러났어야 됐어요. 첫 번째 이벤트라는 거, 자, 우리가 집중해서 들었어야 됐죠? 그래서 그대로 주어로 받아온 건데, the first event. 자, 네가 물어봤었던 첫 번째 이벤트는 말이죠. The first event. 자, 무엇이죠? 제목을 얘기해줘야 되지 않을까요? is the movie club meeting. 자, movie club meeting은 어디서 태어난 거냐면은 아까 표현이 있었었죠. Movie Club Meeting. 자, 이벤트명이라고 써 있어요. 자, 이게 뭔지 모르겠다. 준비 시간에요. 제가 뭘 해야 된다 그랬었죠? 얘네들을 어떻게 소리낼지, 물론 발음도 중요하죠. 근데 그걸 하고 있기에는 제가 시간이 부족하다 그랬었잖아요. 읽는 거에 집중하지 말고요. 이게 무언지, 뭘 의미하는지를 제가 파악을 해놔야 된다 그랬어요. 이게 이벤트인지 아니면은 뭐에 대한 제목인지 아니면 어떤 스케줄의 종류인지 대충 읽어보면 파악이 된단 말이죠. 자, 얘네들은 이벤트의 종류들이 지금 기재가 돼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거라고 얘기를 해주면 되겠네요. 자, 그대로 받아오시면 돼요. 자, 이벤트의 종류일 때, 혹은 어떤 제목일 때, 자, 혹은, 자, 둘 다 가능합니다. The first event is the movie club meeting. 그 다음에, 자, 날짜. 자, 가장 중요한 on June 14th. 자, 이거 틀리시면 제가 어떻게 하라 그랬죠? 시험 다시 신청하셔야 된다 그랬었죠? 파트 4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출제하는 목적 자체가 올바른 기능어를 내용어의 성격에 따라서 삽입할 수 있는지 그 자체를 보려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자, 요 어는 틀리시면 안 돼요. 자, 뒤쪽에 읽는 것도 June 14th. 자, 소홀히 하시면 안 되죠. 요건 제가 강조를 하는 건데 강세는 이쪽에 들어가면 안 되죠. 왜냐면 기능어이기 때문에 강세는 어쪽에 들어가야 돼요? 이쪽에, 내용어 쪽에 들어가야 되죠. On June 14th. On June 14th.
6월 14일에 진행되는 이러이러한 행사입니다. 자, 그리고 물어보진 않았지만요. 직문직답을 좀 피하세요. 근데 물어본 거에 대해서만 딱 대답하고 입 닫겠다. 자, 그렇게 접근하지 마시고요. 세대한 많은 정보를 주는 거는 좋습니다. 자, 그 대신에 너무 먼 산으로 가면 안 되고 이 문제에서 요구했었던 어떤 정보에 대해서 부가적인 정보를 주란 말이에요. 좀 너무 이상한 얘기를 하지 말고요. 자, also 그러면은 그 줄에 대해서 한 줄 정보에 대해서 뭔가 추가적인 정보를 더 주는 건 좋다라는 얘기죠. Materials needed. 자, 이 단어도 많이 출제가 되는데 표 안에서요. 파트 1에서도 물론 나오고요. 자료라는 의미잖아요. 자, 단어는 다 아실 거예요. 뜻은요. 뭐가 문제냐? 소리가 문제이죠. 자, 이걸 다들 어떻게 읽으시냐면은 materials 이렇게 읽어요. materials는 영어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materials가 맞아요. T. 제가 수업 시간에도 많이 강조했었던 거죠. materials needed. 자, 그런데 이것은 문장이에요? 문장이 아니에요. 자, 뭐가 빠져 있어요? materials needed. 자, 요거를 한국말로 번역하면은 자료 제공됨 이렇게 써 있는 거나 다름없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상대방한테 정보를 전달할 때는 그 형태로 전달할 수가 없어요. 자료 제공됨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그러면 안 되죠. 자,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자료가 제공될 것입니다 라고 문장의 형태로 전달을 하는 게 맞는데 자, 그에 해당되는 부분이 어떤 게 있죠? 자, will be가 보통 제가 빠져있다 그래서 will be가 무슨 의미예요? 뭐뭐 할 것이다, 뭐뭐일 것이다 라는 의미라고 했었죠. 그래서 also materials will be needed for that event. Also materials will be needed for that event. 그 이벤트에 대해서는 materials가 필요할 것입니다. 자, 얘네들이 지금 미팅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게 얘네들 준비하는 입장에서 그 주최하는 측 입장에서 준비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needed를 쓴 거예요. 원래는 행사에 참가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provided라는 단어가 보통 기재가 돼 있죠. 제공될 것이라는 의미에서요. 여기서는 필요로 되는 거야. 필요로 되다. 필요할 것입니다. 그 행사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위해서 준비를 해놔야 된다는 뜻이죠. 주최하는 측 입장에서요. Materials will be needed for the event. 그래서 단어가 지금 바뀌어 있네요. 자, 그 다음에 8번 문제. The last time I checked, we didn't have anything booked after June 20th. 내가 그 최근에 확인했을 때는 6월 20일 이후에는 아무것도 예약이 돼 있지 않았는데 자, 이미 있어요. 지금 눈에 보이시죠? 20일 이후에 있잖아요. 한 가지요. Is that still right? 아직까지 그게 맞는 사항인가요? 자, 더 이상 아니에요. 그러면은 자, 대답도 아니다라고 시작해 주면 되죠. 문제 유형은 자, 어딜 가질 않아요. 답변 패턴도 그럼 똑같다라는 건데 자, 우리 늘 했던 것처럼 어떻게 시작하면 돼요? No, that is incorrect 하면 되죠. Is that still right? 자, 얼른 짓밟아 주세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No, that is incorrect. 그렇지 않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하면 큰 문제가 생긴다 그랬어요. 왜냐? 파트 4의 타스크가 뭐예요? 제공된 정보를 무조건 사용하셔서 표에 있는 사항을 사용하셔서 증명을 해야지 점수를 둔다 그랬었죠. 그러면은 표에 있는 뭘 사용해야 될까요? 자, 20일 이후에 있는 스케줄 이렇게 친절하게 써 있잖아요. 이 부분을 읽어달라는 뜻이에요. 간접적으로 얘기를 하지만요. 자, June 27th. 자, 이 날짜에 무엇이 진행되죠? 한번 읽어놔 볼까요? Student Union Meeting. Student Union Meeting. 자, 이런 행사가 진행이 되네요. 그러면은 자, 그 얘기를 전달을 해줘야 되겠죠? 자, 이런 행사가 있을 예정입니다. 자, 있을 것이다. 앞에 뒤에가 명사만 나왔을 땐 뭐뭐 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해주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주어 동사 there will be가 필요하죠. There will be a student union meeting. 그 다음에 언제였었죠? 자, 표. 이것도 표를 보면서 자꾸 습관을 들여야지 답변을 자꾸 읽다 보니까 도움이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자, 언제예요? 표 보면서 해보세요. On June 27th. On June 27th. 6월 27일에 진행되는 거 보이시죠? 자, 그러면은 이렇게 삽입을 하시고요. 여기까지만 하셔도 과제 타스크에 대한 수행은 충분히 하신 건데 자, 제가 뭘 또 하나 붙여놨어요. 보통 우리가 그래서 결론이 뭔지 세 번째 스텝으로 제시를 하는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결국엔 어떻습니다라고 마무리 문장을 해주는데 자, 이것 같은 경우는요. 얘네가 지금 물어본 게 아까 우리가 20일 이후에 예약된 게 있니? 라고 물어봤어요. 없었다라고 알고 있는데 자, 있니? 자, 이제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없는 게 아니라 있는 거기 때문에 자, 평소와 다르게 do를 썼어요. do를 쓰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냐? 강조할 때도 있죠. 강조. 자, 긍정을 강조할 때 So, we do have a session. We do have a session. 자, 없어도 의미는 성립이 돼요. 없어도 we have a session. 그냥 있다라는 의미죠. 그런데 네가 없는 줄 알았지만 있어. 자, 그것을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뭘 붙였어요? do를 붙였단 말이죠. So, we do have a session booked after June 20th. 결국에는 6월 20일에 우리가 예약된 세션 있어. 너는 없는 줄 알았겠지만 자, 그것을 강조하는 문구가 되어 있습니다. 자, 해주면 참 좋았을 것 같아요. 세 번째 문장도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9번.
자, 9번 문제. I'm in charge of setting up the seminar room for the events that take place in the morning. 자, 본인이 오전에 진행되는 이벤트에 대해서 이거를 책임을 갖고 있대요. 자, 세팅업을 해야 되나 봐요. 자, 세팅할 수 있는 어떤 책임을 갖고 있습니다. Can you give me all the details of any events that begin before noon? 정오에 시작되는, 정오 전에 시작되는 모든 이벤트를 얘기해 주겠습니까? 자, 보나마나 안 세워도 몇 개요. 표를 안 봐도 이제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2개가 있겠죠. 2개라는 거의 전제 하에 찾으시면 되는데, 자, 정오 이전에 진행되는 것들이 어디 있나요? 자, 뭘 찾으시면 돼요? AM 기준으로 적혀져 있는 것들을 찾으시면 되죠. 즉, 오전에. 얘네들이 2번이나 언급을 해줬어요. 좀 다르게 표현을 한 건데, in the morning. 자, 오전에나 정오 이전이나 똑같은 의미죠. 자, 2가지를 활용하셔서 우리가 문장을 또 만드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어떻게 해야 돼요? 답변 패턴은 똑같죠. 또 이게 관심 있어 하는 소재가 아닐 뿐이지, 자, 2개에 대한 어떤 스케줄에 대한 정보를 얘기하는 거는 9번 문제 출제 유형이랑 큰 다름이 없죠. 자, 알았습니다. 자, 흔쾌히 승낙해 주시고요. Sure thing. There will be 2 events in the morning. 자, 혹은 before noon 하셔도 됐었네요. Before noon. 자, 그게 그거니까요. 자, 그 다음에 자, 하나하나 읽어주면 돼요. 하나는 무엇입니까? One is the poetry reading. One is the poetry reading. 자, 언제요? On June 8th from 8 a.m. to 10 a.m. 8시부터 10시까지입니다. 자, 확인해 볼까요? 또 이렇게 보면 사실 의미가 없는데, 자, 다시 해보세요. 여기 표 보면서 다시 해보세요. 하나는 무엇입니다? One is the poetry reading. 그 다음에 자, 아무데나 가셔도 돼요. 뭐부터 해야 될지 헤매고 있지 말고, 자, 눈이 가는 대로 하세요. On June 8th from 8 a.m. to 10 a.m. 하면 되죠. 자, 요거는 어떻게 할까요? 자, 비고란에 있는 거. 자, 요거는 옵션이 아니라 그랬죠. 사실상 그냥 하셔야 돼요. 점수를 받기 위해서. 자, 요거를 읽어달라는 얘기나 다름이 없는데, 아우성을 치고 있는 건데, 자, 어떻게 할 거냐? 25 chairs will be needed. 자, 역시 뭐뭐일 것이다, 할 것이다 라는 의미의 will be가 삽입이 돼야지 문장 단위로 성립이 되죠. 25 chairs will be needed for that session. 그 세션에는 25개의 의자가 필요할 것입니다. 자, 그 다음 거는 여러분들이 해보세요. 자, 같이 해볼까요? 자, 2번째 거. 자, 요거 해줘야 되죠? 자, 아까 위에 거 했으니까. 자, 2번째 해볼까요? 뭘로 시작하셔야 돼요? The other one is the used book sale. 자, 또 다른 것은 이것입니다. The other one is the used book sale. 자, 바로 가세요. On June 15th from 9 a.m. to 11 a.m. 자, 그 다음에 옆에 있나요? 아, 역시 있네요. 2개의 테이블이 필요로 된다 했죠? 자, 뭐만 삽입하면 돼요? 또 will be가 있으면 되겠네요. 2 tables will be needed for that session. 2 tables will be needed for the event. 자, 이벤트라고 하든지 session이라고 하는데 session은 이 한 주를 의미하는 시간을 의미하는 단어라고 했었죠. 자, 이게 돼 있네요. 자, 세션 하셔도 되고 이벤트 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2가지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파트 5는요. 저 서로 처음 보시는 분들이 이제 많을 거라 아까 설명드렸었어요. 자, 가격 인상. 우리 과정 속에서 다뤘던 문제 유형은 아니죠. 가격 인상인데 어디서 가격을 인상을 하는지 그걸 좀 알고 가야지 유추하기가 쉬워지실 것 같아요. 자, 아까 잠깐 언급을 드렸었는데 시작하기 전에 납품업체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영업점에 어디 소속이 돼 있을 텐데 그 영업점에서 납품업체가 있을 거란 말이죠. 그게 뭐 식당이 됐든 뭐 커피숍이 됐든 어디가 됐든 간에요. 자, 그 납품업체에서 일단 supplier라 그래요. 자, 단어도 알아놓으세요. 이 단어를 들어야지 우리가 문제 유형 유출을 할 수 있어요. 최소한의 키워드예요. supplier, 납품업체. supplier, 납품이 아니라 업체. 자, 이들이 어떻게 해요? 자, 우리한테 예를 들어서 우리가 피자 가게라고 쳐볼게요. 자, 피자 가게인데 피망을 납품하는 업체에서 그 피망을 원래 200원이었었는데 단가를 갑자기 2,000원으로 올린 거예요. 자, 좀 많이 대폭 올렸는데, 자, 하여튼 가격이랑 상관없이 그 인상했다라는 것 자체가 우리 영업점에 영향을 좀 미치겠죠. 우리 예산도 그렇고 정해져 있는 예산이 있을 텐데, 자, 그 얘기를 얘네들이 아마 할 거예요. 그래서 납품업체가 가격을 인상했을 때, 뭐랑 보통 이어져서 나오냐면은 우리 항상 얘네들이 발을 건다라고 제가 표현을 하죠. 그 제약이 걸려 있는 부분이 바로 예산이에요. 그래서 감당할 수 없다라는 뉘앙스로 아마 얘네들이 표출을 할 거예요. 자, 그래서 납품업체에서 우리가 꼭 필요한 어떤 재료라든지 그 다음에 그 물건들이 가격이 인상됐을 때 자,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는지 혹은 어떤 방안을 모색해야 되는지 자, 누구의 몫이라고요? 우리의 몫이겠죠. 그래서 그 2가지 대안을 이따가 보실 텐데 우선은 스크립트를 좀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가 어디냐면 제가 항상 어떤 장소인지 처음에 들으시라 그랬어요. 이름에 너무 집중하지 마세요. 이름 못 들었다고 큰일 나는 건 아니에요. 자, Hi, it's Jenny. 들으면 좋고 아니면 어쩔 수 없고요. 자, 부담스럽게 누구한테 전화 왔어요? 오늘도 사장님한테 전화가 왔죠. The owner of Walter's Kitchen. 자, kitchen 주방이 아니에요. 아까 파트 2에서는 주방이었지만 자, 식당이라고 말씀드렸었죠. 자, 식당. Walters는 식당 이름이고요.
그러면은 식당에서 전화가 걸려왔구나. 자, 그거를 일단 인지를 하고, 자, 들으셔야겠죠? I'm calling you the restaurant manager because I need your help. 자,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찡찡대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네가 도와줘야 될 것 같아. 자, as you know, 당신도 알다시피. 자, 어떤 상황 설명에 대해서 나오는 게, 자, 도입부 부분이죠. We use a local supplier of high quality meat for our pastas and other dishes. 이들이 이제 파스타 같은 양식을 파는 업체인가 봐요. 레스토랑인가 봐요. 파스타에 자, 조금 이제 품질이 좋은 고기를 납품을 받는데 자, 얘네들을 꼭 써야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죠. 자, 그래서 여기 제가 정리를 해놨어요. 아직 문제가 나오진 않았지만 자, 문제를 먼저 볼게요. However, 자, 그런데 I just found out that this supplier will be raising their prices. 자, 나왔네요. Supplier, 공급업체, 납품업체가 raising their prices. 가격을 인상할 거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자, by 10% next month. 자, 숫자에는 너무 의미부여를 하지 마시고요. 이게 뭐 10%이든 20%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가격이 인상됐다라는 팩트 자체가 중요한 거겠죠. 자, 우리한테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요. Almost every dish on our menu includes meat. 여기 보세요. 자, 고기. 대부분의 우리의 메뉴에는 고기가 포함이 됩니다. 자, 꼭 써야 된다라고 간접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가격 인상에 대한 예산 문제점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얘기를 해요. 얘네들이 언지를 주는데 So that kind of price increase will cause problems for our budget. 자, 단어도 다 내 걸로 소화하시라 그랬었죠? 단어를 이해를 못하면 최소한의 키워드를 이해를 못하면은 문제 유형 자체에 접근하는 게 어려워져서 그래요. 자, 아까 공급업체는 뭐라고 하신다고? 납품업체 supplier라고 그랬었죠? supplier 이런 것들을 자꾸 조합을 하셔서 나만의 퍼즐을 맞춰서 가격 인상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자, budget 하면 예산. 자, 예산 쪽에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뭐 적지 않게 문제가 있겠죠? How can we deal with this change in a way that will keep us within our budget? 자, 예산 내의 범위 내에서 우리가 예산을 사용하면서 어떻게 가격 인상에 대한 이 소식을 대처를 할 수 있겠습니까? Please call me back with a plan for keeping our restaurant within its budget despite, 자, 뭐뭐에도 불구하고죠. Despite this increase in the price of meat. 비록 이렇게 고기의 가격이 인상됐다 할지라도 예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계속 유지를 할 수 있는지, 예산 유지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자, 대안을 세워주세요. 자, 대안을 세워놨습니다. 자, 두 가지가 있는데, 자, 예전에 우리가 예산 부족이라는 템플릿 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자, 모르신 분들도 있을 텐데, 자, 예산 부족 쪽의 템플릿을 하나를 응용했고요. 이게 이제 비주류 유형이다 보니까 너무 이제 깊게 심층적으로 들어갈 필요는 없고요. 자, 간단하게 그 대안들을 조금 볼게요. 자, 첫 번째 대안. 자, 요거 두 번째부터 볼게요. I think we should get some help from an accountant. 자, 회계사한테 떠넘기는 거예요. 근데 제가 떠넘긴다라는 그 전략 자체가 별로 좋은 전략이 아니라 그랬었는데, 그 예산이라는 그 단어가 명시가 됐었잖아요. 그래서 소재에 관련된 어떤 프로페셔널한 기관에 맡기는 거는 요거는 긍정적으로 참작을 해줄 거란 말이에요. 뭐 친구한테 물어볼게요. 아니면 뭐 동네 오빠한테 물어볼게요. 이런 건 안 돼요. 자, 누구한테요? 정확하게 예산에 문제가 생긴 거니까 회계사라는 말을 썼대요. 자, 요 정도는 긍정적으로 참작을 해주겠죠. 챕터라는 입장에서. From an accountant. 정확한 단어를 쓰세요. From an accountant. From an accountant. 자, 우리 회계사. 자, 회사마다 회계사가 있을 수도 있고 혹은 뭐 누구를 외부 인력을 고용해야 되는 경우도 있겠죠. 때에 따라서요. 자, 이 사람들부터 도움을 받으시다. 자, 도움을 받는 건 어떤 명사를 쓰죠? Get some help라 그러죠. We should get some help from an accountant. 자, 그렇게 함으로써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we can reduce the cost. 자, 비용을 절감시킬 수 있고요. Reduce the cost. Reduce 할 때 뒤쪽이에요. Reduce the cost. 자, 그리고 이들이 그렇게 거듭 강조를 했었던, 자, 아까 예산 얘기를 계속 했었잖아요. 예산 범위 맞춰서 써야 된다라고 했었는데, 자, stay within our budget이요. Stay within our budget. Stay within our budget. Within, without. 자, 특수한 전치사를 다 뒤쪽에 강세가 적용이 되죠. Stay within our budget. Stay within our budget. 그 다음에 뭐라고요? 예산을 절감시키다. 비용을 절감시키다. Reduce the costs. Reduce the costs. 자, 복수를 쓰셔야 됩니다. 자, 요 첫 번째가 가장 기본적인 대안이에요. 자, 떠넘기는 스킬. 자, 그닥 좋은 방법은 아니지만 회계사라는 정확한 명칭을 썼기 때문에 자, 긍정적으로 반영이 될 거라고 말씀드렸었어요. 자, 요렇게 대안을 기본적으로 하나를 갖고 가는데 자, 한 가지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볼게요. 자, 대안 중에 하나는 뭔가 제대로 돼 있어야 돼요. 아무리 비주류 유형이라 하더라도요. 자,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공급업체를 바꾼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공급업체를 바꾼다. Changing the supplier. Changing the supplier. Supplier는 뭐라고요? 납품업체라고 그랬었죠. 오늘 가장 중요한 핵심 키워드였어요.
자, changing the supplier. 자, 공급업체를 바꾸긴 바꾸는데, 자, 어떻게 바꾸는지 그 프로세스를 좀 설명을 해줘야 돼요. 바꾼다라는 것 자체는 대안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 어떻게 바꿀 건지 그 구체적인 과정을 설명을 해줘야 되겠죠? 어떻게 바꿀 거냐면은 we can ask other restaurants. 자, 얘네가 지금 무슨 키친이라 그랬으니까 영업점의 소재가 뭐예요? 음식점이라는 게 파악이 됐잖아요. 그래서 다른 식당에 좀 그 의견에 대해 물어볼 거라는 어떤 대안을 좀 세워봤어요. 어떤 의견? 어떤 납품업체를 우리가 골라야 될지 혹은 어떤 곳으로 변경을 해야 될지 좀 조언을 얻을 수도 있겠죠. 자, 근처에 있는 인근 식당에서요. To introduce another supplier for us. 그래서 나오네요. To introduce another supplier for us. 우리를 위해서 새로운 납품업체를 소개해 줄 수 있을 만한 그 식당들에게 가서 알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누군가에게 조언을 좀 구한다는 거죠. 다른 영업점에 가서요. 자, 그렇게 함으로써 that way we can get the ingredients at better prices. 자, 여기서 고기라고 직접적으로 명시하지 마세요. 그게 이제 하위 레벨의 구사 특징 중에 하나인데 뭔가 구체적으로 자꾸 명사를 언급하다 보면은 얘기가 산으로 갈 때도 있고요. 그리고 지나친 지정은 그것도 그 텍스트 타입의 퀄리티를 떨어뜨리는 어떤 요인 중에 하나예요. 자, 고기를 우리가 또 사는 게 아니라 재료라는 말을 쓰세요. 재료. 범용적 큰 카테고리의 명사를 항상 쓰라 그랬었죠. We can get the ingredients at better prices. At better prices. 무슨 의미요? 더 나은 가격에라는 의미죠. At better prices. At better prices. 더 나은 가격에 재료 같은 것들을 우리가 납품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소개를 받자라는 거예요. 결국에는요. 다른 영업점에서 물어봐서 괜찮은 공급업체를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대안이 있었네요. 그 다음에 자, 이해도에 대해서 증명하는 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도 우리가 해결을 해줘야 되는데 자, 어떻게 했냐면은 자, 예산과 관련된 문제가 있다는 걸 이해했다라고 했어요. I understand that we have budget problems. 자, 예산 문제 맞죠? 왜 예산 문제예요? 가격을 인상한다 그랬는데 납품업체가 그거를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는 상태라고 아까 얘기했었잖아요. 자, 무엇 때문이죠? 무엇 때문인지 얘기를 하세요. Because of the ingredients. Because of the ingredients. 자, 이것은 식당이 아닐 때는 다른 것으로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파란색으로 베리에이션을 줘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놔뒀어요. ingredients가 나중에는 아닐 수도 있겠죠? ingredients. ingredients. 자, 이번 시간은 재료예요. 왜냐하면 고기값에 대해서 걱정이 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잘 나오는 유형은 아닌데 자, 이 자리에서 그냥 해결해 버리세요, 여러분들. 가격을 공급업체에서 납품업체에서 인상시킨다. 그러면 자, 두 가지 유형 뭐였어요? 자, 첫 번째 consider changing the supplier. 첫 번째 다시요. 고려합시다. 자,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납품업체를 바꾸는 거에 대해서 consider changing the supplier. 뭐 재계약하다 이런 어려운 단어 쓰실 필요 없어요. 그냥 깔끔하게 명료하게 본인의 아이디어만 제시할 수 있으면 돼요. 대신 논리적으로요. consider changing the supplier. 자, 두 번째 방법은 뭐였었죠? 자, get some help. 도움을 받읍시다. from an accountant. 자, 아무한테나 도움을 얻으면 안 되고 회계사한테 get some help from an accountant. 전문가한테 도움을 좀 받읍시다. 회계사한테 도움을 좀 받읍시다. 자, 크게는 이렇게 두 가지 대안이 있었었죠. 자, 마무리 멘트까지 잘 실제로 해주셔야 되고요. 전화 음성 메시지를 하는 설정이라고 파트 5는 제가 설명드렸었습니다. 자, 파트 6 마지막. 자, 회사 안에서 이제 테마의 문제인데 자, 이런 유형이 있네요. Do you prefer? 자, 일단은 선호도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 같은데 자, 우리한테 개인적으로 물어보네요. Do you prefer to share workplace with your coworkers or have your own office? 자, 두 개의 선택권이 있어요. 이거 50-50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자, 이게 준비 시간이 15초. 이거 실제로는 몇 분의 시간이 주어지죠? 1분. 자, 60초. 자, 60초 동안에 50-50를 어떻게 때우실 겁니까? 자, 그 때우는 거를 떠나서 일단은 그 파트 6에서는 그 문제에서 주는 디렉션에 대한 태스크 수행을 안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1점이에요. 자, 이게 몇 점 만점이라고 5점. 5점 만점이 1점. 아무리 좋은 대답을 하시더라도 아무리 괜찮은 퀄리티의 답변을 하시더라도 그냥 반반을 선택한다. 그러면은 1점으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거기서 뭐 운이 좋으면 2점까지 올라갈 수는 있겠죠. 자, 표현의 수준에 따라서요. 자, 그렇게 선택을 어려운 길을 선택하지 마시고요. 자, 둘 중에 하나 고르시란 말이에요. Share workplace with your coworkers. 직장 동료랑 일 작업하는 공간을 쉐어를 하시겠습니까? 자, 그게 더 낫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은 개인의 사무실을 갖는 게 낫다고 생각하십니까? 자, 우리가 여태까지 회사라는 테마에 한해서 주구장창 연습해왔던 게 조직생활 내에서의 그 단체 활동에 대한 장점이었었어요. 뭐 케미를 쌓는다라든지 소셜 스킬을 개발한다라든지 아니면 뭐 피드백을 교류하고 그냥 서로 도와서 뭐 일을 효율적으로 만들고 이런 것들을 지금 다 쌓아놨기 때문에 그런 모든 것들을 활용하려면 뭘 선택하셔야 돼요? 전자를 선택하셔야죠. 혼자 뭔가 한다라는 걸 피하세요. 답변에서는요.
그래서 여러 명이서 했을 때 뭔가 낫다라는 말이 있듯이 자, 우리가 회사에서도 누군가와 함께 공간을 사용한다라는 것을 좀 채택을 해볼게요. 자, 답변을 강요할 수는 없는 건데 사실 우리가 그 해놓았던 템플릿을 좀 알맞게 응용을 하고자 그 답변적인 전략을 저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럼 본인이 선택한 게 좋다라고 일단 입장 정의를 하고 시작을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시작하면 돼요? 자, 늘 하던 것처럼 저는 강력하게 믿는 바입니다. I strongly believe that. 자, 무엇을 믿는데요? Sharing a workplace. 우리 아까 선택했었던 거 있죠? 전자. Sharing a workplace with my coworkers would be better than having my own office. 그래서 비교를 해서 비교 대상이 나왔기 때문에 개인의 사무실을 갖는 것보다는 나눠서 우리가 작업 공간을 다른 사람들과 쓰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선택한 거에 관련된 가정절을 들어볼까요? First, 만약에 if I share a workplace with my coworkers, 우리 직장 동료들과 내 직장 동료들과 작업 공간을 쉐어하게 된다면요. 자, chemistry 쪽으로 이어갈게요. 자, 이걸 자꾸 작업 공간을 같이 쉐어하고 그리고 눈을 마주치고 페이스 투 페이스 타임을 갖게 된다면은 자, 어떤 일이 생길까요? 더 나은 케미를 형성할 수 있겠죠? 자, 우리가 케미가 좋다라고 우리가 흔히들 얘기하는데 제가 영어가 원래 표현이라 그랬습니다. 자, chemistry. 정확하게는 chemistry. 아이고, 강세는 이름절에 chemistry. I can build better chemistry with them. I can build better chemistry with them. 자, 대명사 좀 제발 사용을 해주세요, 여러분들. 또 coworkers 또 반복하실 거예요. 자, them 하면 되죠. with them. 자, 이것도 앞에 전치사가 있으니까 어떤 소리가 나야 돼요? 비듬할 때 듬. 자, with them이 아니라 with them. with them. I can build better chemistry with them. 자, 그들과 케미를 형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혼자 사무실을 자꾸 쓰다 보면 좀 고립되겠죠? 직장 동료들 사이에서요. 자, 근데 이 chemistry가 일적으로 혹은 어떤 결과값에 도달하게끔 만들어야지 그냥 chemistry를 쌓을 수 있습니다. 이거 자체는 큰 결론이 아니에요. 좀 부족해요. 자, 케미는 일의 효율성과 어떤 관련이 있냐면요. Better chemistry brings better teamwork. Better chemistry brings better teamwork. 더 나은 팀워크를 가져다 줍니다. 자, 우리 템플릿이죠? 아직 안 해오신 분들 자 지금 해결해 보세요. 자, 팀워크를 형성해 줍니다. 그 다음에 팀워크 가지고도 좀 부족해요. 자, 팀워크가 그래서 뭘 또 가져다 주는데요. Better teamwork makes work easier. 자, makes work easier. 자, 이쪽에 묶여 있어요. makes work에 묶여 있어요. 무엇이요? easier 그리고 less time consuming. 쉽게 그리고 시간 낭비를 안 하게 도와준다가 어떤 팀워크가 가져다 주는 순기능 중에 하나였었죠. 자, 그 다음에 결론은 뭐냐면은 이 일 자체를 효율적으로 그리고 생산적으로 할 수 있게 해준다가 우리의 최종적인 결론이었어요. 회사라는 테마 안에서요. 업무를 하려고 모인 게 어디예요? workspace잖아요. 회사를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결론 That way I can work more efficiently and productively. 그래서 업무, 회사의 일과 벗어나는 너무 큰 주제를 얘기하셔도 자, 그것도 답변의 퀄리티가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자, 일과 관련돼서 항상 결론을 도달하게끔 해주세요. 자, 두 번째. 이거는 이제 의사소통 템플릿을 사용하라고 돼 있는데 자, 요거를 좀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의사소통 템플릿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어요? 자,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직장 동료와 떨어져서 오피스를 쓰는 것보다는 같이 쓰게 됐을 때 제가 아까 페이스타임이라고 표현했잖아요. 영어로는 잘 쓰는 말이 아닌데 페이스 투 페이스 면대면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죠. 면대면으로 우리가 의사소통을 하고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기 때문에 자, 훨씬 더 작업이라든지 아니면은 일의 효율성도 이제 올라갈 것 같은데 자, 그 면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요? 자, 만약에 자, 똑같이 절은요. Next, if I share workplace with my coworkers. 자, 뭐 어떤 일이 일어나면 1차적으로는 I can have face-to-face conversations. 자, 면대면 대화. 서로 얼굴 보고 하는 대화를 면대면이라 그랬죠. 자, 합성어 face-to-face. face-to-face. 합성어 언제나 쓰면 좋죠. face-to-face 쓸 수 있을 때 face-to-face conversations. have face-to-face conversations. 자, 누구와 함께? with them. more often, 더 자주요. 이거 붙이셔야 되지 않을까요? more often, 더 자주. 아예 안 하는 건 아니고 자, 혼자 있다고 해서 아예 안 하는 건 아니니까요. 더 자주 이런 기회가 늘어날 것 같습니다. 자, 자꾸 직장 동료들과 얼굴을 부딪히게 되면 어떻게 돼요? 좋은 쪽으로 얘기해야 돼. 이상한 얘기를 또 세면 안 되고 자, 좋은 쪽으로 유지를 해야 되는데 자, 우리가 의사소통적인 측면을 봤을 때는 I can ask questions right away. 자, 그거 있었잖아요. 면대면으로 의사소통을 했을 때 장점 중에 하나가 뭐 있었죠? 그 자리에서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죠. 무엇을요? 질문이 있으면 사람이 눈앞에 있으니까 그 자리에서 물어보고 그 다음에 대답도 그 자리에서 돌아올 확률이 높아진다 그랬었죠. 자, 그게 하나의 이점이었었는데 자, 그 얘기를 지금 짚어볼게요. If so, I can ask questions right away on the spot. 자, on the spot은 뭐예요? 그 자리, 현장을 의미하는 거죠. 그 자리에서 즉시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앞에 있으니까요. 자, 그 다음에 and get quick answers. 자, 더불어서 더 빠른 대답을 얻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혼자 사무실에 고립되어 있는 것보다는 당연히 상대적으로 그렇겠죠. 자, 그래서 뭔가 중요하다라는 걸로 오늘 이 시간에 마무리를 할 건데, 자, 주어를 잘 잡아야 돼요. 우리가 지금 그 소통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었던 찰나였어요. 소통의 효율성에 대해서요. 그러면 주어도 똑같이 잡아도 되지 않을까요? 자, 소통하는 것이니까 동명사가 뭐가 나와줘야 돼요? communicating 나와죠. communicating. 그런데 어떻게 해요? 소통도 중요한데 효율적으로 소통하는 게 특히 회사 생활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죠. Communicating efficiently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factors at work. 자, 다시요. Communicating efficiently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factors at work. 자, 회사 생활하는 데 있어서 효율적인 의사소통은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자, 다들 동감하시죠? 자, 그래서 혼자보다는 항상 단체, 그룹, 뭔가 함께하는 거 있잖아요. 단체라든지 뭐 그룹이라든지 뭔가 sharing이라든지 자 뭔가 같이 하는 거에 대해서 조직 생활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해놨기 때문에 같이 하는 거에 대한 키워드가 제시가 된다. 그럼 무조건 그쪽을 선택을 해주세요. 혼자 자꾸 뭔가 혼자 하려는 걸 선택하지 마시고요. 혼자를 선택했을 때 일부는 채우기가 좀 힘들어서 그래요. 자 이것저것 저도 다 같이 생각을 해봤었는데 자 그렇게 꼭 선택을 하시고 자 마무리 한번 해볼게요. 시간이 남았다는 전제하에 Once again, I strongly believe that sharing a workplace with my coworkers would be better. 자, 이게 낫다라고 생각합니다. 뒤에까지 그대로 할 필요는 없어요. 시간 잘 봐가면서 말이 되는 시점까지 끊어주면 된다 했었죠? 자, 그래서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어때요? 여러분들이 생전 처음 보는 표현들은 아마 없을 거예요. 자, 다 여기저기서 짜집기 해온 것들인데 얘네들은 아예 그냥 통으로 갖다 쓴 것들이고요. 그래서 응용력을 여러분들도 좀 기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응용력은 하루아침 만에 생기는 건 아니고요. 문제를 다양하게 접해보시는 게 중요해요. 저희가 이제 매달 제공해드린 특강들과 여러분들이 현재 갖고 있는 교재 있죠? 그 안에 있는 기출문제만으로도 충분해요. 응용력을 기르는 데 있어서는요. 그래서 꼭 매일매일 시험을 보시기 전까지 복습을 해주시고 특강도 자 문제 다시 돌려서 보세요. 내가 푼다면 어떤 대답을 했을까? 비교를 해보시고 개선점을 찾아주시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한 세트를 또 풀이했었는데 좀 어렵긴 했었죠. 자, 그러면은 우리는 다음 달, 자 2월이죠. 2018년도 2월 달 특강으로 또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고 다음 달에 뵐게요. 고생하셨습니다.